나는 YCN 기자다. 오늘 진행을 맡은 YCN 유림방송 MC 김보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재 기자이신 박승철 기자님께서 YCN 유림방송의 기자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행정 수도가 있는, 그리고 또 연기향교와 전이향교가 있는 우리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우리나라 행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 행정수도인데요.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YCN 유림방송 기자로 충남 지역에, 특히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신 박승철 기자님을 모시고 질의대담 방식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승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세종특별시에서 오늘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셨을 텐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림방송 개원과 함께 세종 지역 주재 기자를 맡은 박승철입니다. 저는 90년도 초반 충청일보 입사하여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뭐 쭉 취재 쪽만 해왔기 때문에 또 유림이라는 거를 알고 조금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유림방송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는 권유를 받고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재기자로 활동하게 된 박승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자님은요, 충남 세종 또 그리고 충남 보은 지역에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또 세종시는 신설도시니까 네. 보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더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 탐부면이기 때문에 탐부면이라 하고 충북에서 잘 몰라요. 누구냐면 가수 태진아 네. 동네 이라면 알아요. 저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서 그럼 저희 선배님이신데 태진아 가수님은 저는 대학을 이제 대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전 쪽에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 충청일보가 지방지에서는 제일 좀 인기가 있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입사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입사한 동기가 저는 보은군 가서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좀 지나고 정치인들 취재하고 뭐 다른 데 취재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정치가 안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청일보에서 저를 대전에서 이제 학교 나와서 대전으로 처음 발령을 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쭉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충청일보가 2006년도에 그 노조 관계 때문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2006년도를 지나서 이제 뭐 충청트대니 하는 그 지역도 지방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계속 근무를 하다가 세종시가 생기면서 예, 그 세종시로 한번 진출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세종시 가서 기자 생활을 좀 하다가 미래세종일보 편집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는 그쪽으로 제가 신문사 생활하면 주재 기자 생활은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사실은 대전에서 오래 하고 충남 지역에서 좀 하고 뭐 충북 지역에도 좀 갔었고 저는 이제 충청 지역은 조금씩은 다 가봤습니다, 제가. 예. 뭐 거의 30년 됐으니까 30년 동안 안 가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충청 지역은. 예. 그러시군요. 예. 자, 학교를 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네. 전공을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네요. 예. 저희 방송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세요? 예. 이제 제가 영어 영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님이 원래 가추자 출신이면서 통역관이었었어요. 농사를 지셨는데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영어 쪽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절만 하도 그때 저희 때는 영어 암기 대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학교 대표로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문과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 예. 근데 뭐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영어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려면 특별히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유림방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평생을 언론사에 언론 일에 종사하셨는데 우리 유림방송의 기자 모집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 예. 어떠셨나요? 아, 사실 이제 현세에 성인이다 하면은 네.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석가모니, 네. 공자, 예수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나 예수 쪽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공자님도 물론 더 동양 철학에서 많이 알려주고 했지만 이 6.25 쪽이 있으면 자꾸 쇠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건 유일하게 유교인 공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비슷한 인성학당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작가님 한 분하고.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유림하면 우선 옛날에 좀 뭐 보수적이면서 뭐 제사 문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유림방송 쪽에서도 저희 측에서도 아주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추천인이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대전 동구 지부장님 성기풍 선생이시네요. 예, 예. 이분과는 또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아, 예. 그분이 이제 추암 성기풍 선생님이라고 해서 추사체, 김정희 추사체 서예를 가르치면서 뭐 그쪽으로 돼서 뭐 유림 쪽에 이쪽에서 조예가 깊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취재를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추사체 쓰는 거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반해서 사실은 제가 그분 제자가 돼서 지금 추사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유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갖고 좋습니다 해갖고선 성기풍 선생님의 권유로 다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승철 기자님은 YCN 유림방송 주재 기자로서 그 도남 복합도시죠, 세종자치시가요. 그 세종 특별자치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이나 뭐 특산품 뭐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실의 그 모체가 충남 연기군입니다. 이제 연기군이기 때문에 연기군은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복숭아입니다. 그 특산품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 축제를 2003년도부터 거대하게 제일 큰 행사를 해오다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날 승격을 했습니다. 특별자치시로. 그러다 보면서 복숭아 축제가 아쉽게도 세종축제라는 거기에 흡수되는 기분이 들어갔고 세종축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복숭아축제는 물론 하긴 합니다 지금. 그게 뭐 2019년도에 국가에서 선정된 문화관광부에 선정돼 갖고선 지역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행사로. 근데도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에 관련된 뭐 복숭아 와인이나 복숭아 술 아니면 복숭아에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이향교가 있는 전이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 묘목 싹 틔우고 하는 거기가 날씨가 신도시보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보다 한 3, 4도가 낮아요. 겨울에. 그리고 또 여름엔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촉 틔우는 거. 예, 그래서 묘목 촉을 틔우면은 암만 추운 강원도 가도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촉 틔운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촉 틔우고 그렇게 하는 묘목 생산하는 지역이 전이입니다. 그 죽이 제일 유명하고 뭐 행사는 그런데 세종 행사가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서
천도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수도를 옮긴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행정 수도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수도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행정 수도 완성이니 뭐래 갖고 지금도 많이 세종 지역 주민들이나 그 시민들은 외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같은 데 보더라도 뉴욕에 있다가 워싱턴으로 옮겼잖아요, DC로다가. 예, 그래서 뉴욕은 뭐 경제도시, 워싱턴 같은 데는 이제 행정도시 해갖고서 거기 뭐 물론 의회 다 거쳐서 했지만 세종시도 이제 그런 저기를 의회를 거쳐서 정식 행정중심 도시가 돼갖고 행정도시가 되고 수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남한의 제일 중심이 세종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또 수도를 또 옮겨야겠지만, 그러고 유일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천도를 하고 이 수도를 옮기는 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만 옮겼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행정수도 만들고 한 건 세종특별자치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모든 부처나 이런 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예. 세종시 자체 보면 나이가 32이 안 됩니다. 평균 나이가. 예. 예. 그러고 급속도로 지금 인구도 늘고 지금 36만인데 면 단위까지 전체 봤을 때 나이도 36세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젊은 도시고 또 젊다 보니까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가장 많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림이 크게 역할을 해야 되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윤리와 도덕이 세종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종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인 도시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고향이 있는 사람보다 고향이 서울, 대구, 부산 뭐 외국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도덕적인 면에 윤리적인 면에 좀 부족하고 개인주의가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또 많아요. 예.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또 관련해서 거기에 학원이니 뭐니 해갖고 쭉 오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조금 만연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아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종시가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걸 공무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한 거를 세종시 여기서 2년 만에 그 이상의 민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도시인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미래성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선택해서 유림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예, 그렇군요. 뭐 좀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 박승철 기자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맡으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직책이라든지 뭐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뭐 특별히 애착 가는 단체라든지 직책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저는 평생 언론 생활만 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이 단체에 뭐를 맡고 뭐 이라는 건 별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단체를 맡고 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사 쓰는 데도 부담이 있고 뭐 취재하는 데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단체를 안 맡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단체는 딱 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세종시 언론협회라고 있습니다. 예. 세종 지역에서 언론 허가를 득하고 하는 언론인 CEO들 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뭐가 좋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 언론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취재 방향이나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가를 매월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회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면 전부 다 언론 사장님들이니까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른 데는 뭐 무슨 언론 협회 뭐 있으면 그 회사 가서 뭘 맡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래서 바로 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그 모임에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이상한데 제가 대한 킥복싱협회 세종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복싱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복싱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복싱을 제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세종이 여러 저기 곳에서 인구들이 모이다 보고 사람들이 여러 부리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도 우리 그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세종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왕따도 많고 좀 비행 청소년도 좀 있습니다. 어디 보시나 뭐 다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킥복싱을 하면서 그 학생들 교화시키고 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게 좋다고 내가 취재 갔다가 킥복싱거에서 한번 그걸 맡아서 한번 해보고 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제 그 천만 유림의 수건 사업이었던 YCN 유림 방송이 이제 개국한 지가 5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존경받으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YCN 유림 방송이 그 유림 사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뭐 유림 방송에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이제 뭐 속속들이는 안 했지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림 쪽 해갖고선 이쪽 유교 쪽에 있는 분들이 박식해요.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교육 외의 거를 많이 교육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 여기 세종은 특별히 신도시이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러고 노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쉽게 얘기해서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유림은. 그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프로그램, 딱딱하지 않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스테이 템플 같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향을 해서 유림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이런 거를 좀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딱딱하지 않은 교육으로다. 예. 그리고 또 정구 이런 사람들을 더 양성을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하고 꼭 애하는 이렇게 노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여자분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융화를 이룰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덧붙여 유림 방송의 기자로서 그 유림 방송에 관한 본인의 각오 한 말씀과 또 우리 유림 방송이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 문화에 기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유림 방송의 슬로건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거든요. 네, 제가 봤습니다. 세계문화의 중심이라는 거 봤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기자 생활을 언론인으로서 쭉 살아왔지만 기자는 어쨌든 뭐 청와대 출입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거기 일어나는 소식을 할 것이고 경찰, 검찰, 법원 하면 뭐 재판서부터 사건 문제고 이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정신을 견제한다든지 행정기관을 견제한다든지 견제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유림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고 뭐 유림 어쨌든 유교 쪽이니까 지금 불교나 가톨릭 쪽은 많이 돼 있는데 유교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취득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저는 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성장할 때도 좋고 좋은데 그게 쇠퇴해지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유교에 차별되고 유교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홍보하고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로 하기는 좀 저한테는 엄청 이제 큰 질문인데 어쨌든 세계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양 철학의 동양서부터 먼저 저기를 완성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나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림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젊은 사람을 양성해서 네, 그렇죠. 예. 그 사람들로 해서 활동을 해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나가서 활동을 못 합니다, 세계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우선은 젊은 인재의 영입이 가장 시급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향교가 234개, 그리고 서원은 85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또 1000만 유림이면 이 사회를 리드해야 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우리 유림의 자세는 변함없이 우리 유림의 자세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림은 이 사회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 유림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 유림은 좀 노인분들이 많이 예. 있어갖고 물론 먼저 그래도 뭐 성균관 대학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성균관 대학 출신들도 유림의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예. 사실은 성균관 해갖고 성균관 대학 나와갖고 하면은 유림 쪽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저는 뭐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리 유림에 대한 그 유교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림이라는 자체가 점점 쇠퇴되고 노인들의 또 권위주의가 있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식의 가르침, 옛날의 가르침만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사에. 쉽게 얘기해서 유교 쪽 거기는 우리라는 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가족, 네. 형제, 이웃, 예. 뭐 그러고 이제 나라 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나라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전부 개인주의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라는 거하고 개인주의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개인주의 쪽을 그래서 우리도 개인주의라는 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도. 그래 그쪽에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네.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너 인사 왜 하니? 인사하기 싫으니? 물어봐, 인사를 잘 안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인사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인사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저놈 인사성 밝아? 하면 좋게 보내. 나를 더 띄우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사입니다. 이 인식도를 그래서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사실은. 예. 인사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을 해주고 뭐 하는 거다. 내가 머리를 숙이게 굽신거리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인사를 함으로써 나를 홍보하는 거다. 이런 교육, 쉽게 얘기해서 좀 조금만 바꿔서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쉽게 얘기해서 윤리와 도덕도 재미있으면서 이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이래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쪽의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족하지만 유림 방송 쪽에서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림 소식과 또 향교와 서원 이쪽으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오고 싶은 향교, 가보고 싶은 서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 저희 지역 세종 지역부터 충남 지역으로 해서 그 일을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YCN 유림방송 MC 김보민이었습니다.